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CCTV가 참 많죠. 평소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지만 범죄에 휘말리거나 사고 등이 생기면 우리는 CCTV를 찾곤 합니다. 예를 들어 내 차를 누군가 받고 도망쳤을 때 누군지 알 수 없으면 근처에 CCTV를 찾게 되죠. 그런데 CCTV는 개인의 민감한 정보와 관련한 중요 장치이기 때문에 법령에 근거하여 제한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아르바이트생을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이용하시는 분이 있던데 그런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합니다. 어쨌든 CCTV 정보가 필요할 때 우리는 열람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이때 CCTV 내용을 보여주지 않겠다고 했을 때 약간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인터넷에서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보를 공유도 하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을 개인정보를 담당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명을 함께 들으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오른쪽을 보시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편찬한 개인정보보호법 표준 해석입니다. 자, CCTV를 운영하시는 분은 이거를 한번 더 읽어보시는 게 좋은데 어떤 분이 분실물을 찾으러 CCTV를 보자고 합니다. 이때 보여줘야 하느냐 라고 하는데 왜 안 보여주려고 하느냐라고 생각도 들 수 있는데 일단 이분이 이 정보 주체에 해당되면 개인정보보호법 35조에 의해서 개인정보를 열람할 걸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요구를 받은 기관, 여기는 기관이라고 하지만 개인일 수도 있고요. 그럴 때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일단은 청구권이 있고 이 제한이나 거절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보고 본인이거나 대리인일 것을 확인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여주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보여주더라도 여러 사람이 찍혔을 때 나머지 개인정보는 알아볼 수 없도록 보통 이걸 마스킹 처리라고 하죠. 이것도 문제로 삼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보 주체가 열람 요구할 때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보여줘야 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게 정보 주체가 아닐 경우라든지 그럴 때는 보여주면 안 됩니다. 저희가 요청을 하는 사람이든 요청을 받은 사람이든 법적으로는 이렇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여기에서도 볼 수 있지만 이 거절 사유가 있습니다. 이거를 전체적으로 자동차 사고와 관련한 CCTV 열람 신청에 대한 내용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인터넷에서 CCTV 열람 관련해서 이런 내용을 보고 작성을 하신 것 같아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이 물피도주라고 하죠. 자동차가 긁고 지나가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CCTV 좀 보자고 할 텐데 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는 질의였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거를 귀찮아서 안 보여주려고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거를 마음대로 이렇게 보여주면 안 된다는 생각이 확실히 하기 위해서 물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변만 보겠습니다. 답변을 보면 마스킹 처리, 즉 비식별 조치 후에 열람을 하거나 혹은 저장해서 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에서는 이런 걸 정당하게 청구해라 이렇게 말은 하지만 무조건 그렇게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게 이 마스킹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렵지 않은 일인데 이거를 개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본인이 알고 있다면 알려줘서 같이 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융통성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 여기를 보시면 열람 거부 사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공기관에 한해서 적용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보관기관이 경과한 경우 그리고 그 밖에 정당한 사유라고 하는데 이 그 밖에를 너무 넓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만약에 이것 때문에 재판을 하게 되었을 때 논리적으로 그 재판부가 인정할 정도로 합리적이냐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그 정보 주체 이외의 자는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한 정보 주체에게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관에게 물어봤는데 이게 돈이 많이 들어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너무 혹세무민이고 정말 과거에 그 한문만 있었을 때 지식인들이 무지렁이라고 속이는 짓 아닌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이제 비용을 줘야 합니다. 다만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데 이제 이거는 권장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구속력은 없죠. 하지만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뭐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개인일 경우에는 크게 강제할 수는 없을 거라고 일단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제 선의로 서로 돕는 입장이니까 해야 할 의무를 다 하실 겁니다. 근데 가끔씩 검색해보면 이제 CCTV 열람을 많이 하는 곳이 이제 어린이집 혹은 이제 아파트 관리 사무소 등이 있는데 그냥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자동차 사고를 접수하고 경찰관에게 맡겨라 라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제시를 해주시는데 일단은 시간이 오래 걸리면 CCTV 영상이 삭제가 되겠죠. 그런 점이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정보보호법 35조에 개인정보 열람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사망이 이제 그 CCTV 운영자가 이제 개인정보 처리자거든요. 개인정보 처리자는 이 기간 내에 이거 찍으면 이제 대통령령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10일인가 아마 그럴 건데 어쨌든 간에 열람이 의무입니다. 열람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거를 지키지 않았을 때 과태료 규정이 있습니다. 과태료 규정. 여기를 보시면 과태료 조항인데요. 아까 35조 사망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한 자가 과태료가 몇이냐 이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3천만 원 이하죠. 생각보다 크지 않나요?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잠깐 봤는데 1차 위반 시에는 600만 원입니다. 최대 3차까지 거부한 경우에는 2,400만 원까지 돈을 내야 되는데 자, 과태료가 좀 세다. 과태료가 형벌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금전적인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일단 생각이 되고 그런데 이제 과태료를 누가 처분하냐 하면 이제 이 담당 부서가 하겠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앙부처로서는 이제 담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CCTV 열람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거나 이런 걸로 조금 손해를 봤다거나 하시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이제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신청을 하시면 그 손해를 끼친 그 분과 이제 손해를 받은 여러분이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조정안을 주는데 그래서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둘 다 받아들이면 끝납니다. 만약 이게 안 되면은 이제 법적으로는 민사소송을 가야 가능한 일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조금 운도 작용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게 골치가 아파요. CCTV 열람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정말 이 CCTV 하나로 이제 사람 목숨이나 인생이 달라지는 걸 감안했을 때 이렇게 열람 신청을 받으신 이 개인정보 처리자 분들은 가급적이면 물론 절차는 지켜야겠죠. 신분증도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좀 열람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람 의무 위반도 과태료가 꽤 큰데 당연히 이 개인정보 처리를 잘못하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세겠죠. 너무 막 보여주셔도 안 되고 정당하게 어떻게 보여주는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그 법 해석집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신청을 하시는 분이나 신청을 받는 처리자 분들이나 모두 원만하게 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 원만하게 서로 절차를 잘 진행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온라인에서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경찰관을 대동해야 CCTV를 볼 수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되고요. 왜냐하면 개인 정보 주체는 열람권이 있으니까. 다만 이제 경찰관이 오면 조금 더 협조적이 된다는 것 뿐입니다. 혹시 이런 CCTV 열람이라든지 개인정보와 관련된 문제가 생겼을 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상담도 가능하니까 한번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HHTV의 EH였습니다. 감사합니다.